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이 사실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수수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기묘한 퍼즐, 그리고 이걸 풀면서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거대한 환상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똑똑한 철학자들이 말 그대로 두 편으로 쫙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뭐냐? 바로 이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충돌하는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명의 철학자,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헤라클레이투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러니까 현실이란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라고 봤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파르메니데스는 아니다. 변화는 전부 다 환상이다. 진정한 현실은 딱 하나,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와, 이건 뭐 세상의 본질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말 팽팽한 대결이었던 겁니다. 자, 이 싸움에서 파르메니데스 편에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제자, 제논인데요. 이 사람이 스승의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논리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건 바로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논이 이걸 아주 완벽해 보이는 논리로 증명해내면서 당시 사람들을 전부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제논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이렇습니다. 화살이 관역까지 날아가려면 일단 전체 거리의 딱 절반을 가야겠죠. 그리고 그 남은 거리에 또 절반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남은 거리의 절반을 어떤가요? 이 과정이 끝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무한히 계속되죠.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에 도착하려면 이 무한한 단계를 전부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논리적인 함정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움직임은 불가능하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화살이 쌩쌩 날아가는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과 논리가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제논의 역설,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꽉 막혀 있을 때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레오키포스와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제논의 역설을 풀고 심지어 변화와 불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의 첫 번째 열쇠, 바로 원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어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의 아토모스에서 왔죠. 이 원자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알갱인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말했던 그 불변의 실제라는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원자만으로는 부족해요.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허, 즉 텅 빈 공간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없는 건 존재할 수 없지 라면서 이 텅 빈 공간의 존재를 아예 부정했거든요.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 텅 빈 공간이 있어야만 원자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서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무대인 셈이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원자와 그 원자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텅 빈 공간.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니.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두 세계를 하나로 합쳐버린 그야말로 세계의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변화들, 예를 들어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바뀌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고 늙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고 결합했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라는 존재도 그저 수많은 원자들이 잠시 모여있는 특별한 배열일 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아이디어는 그저 옛날 철학자들의 말장난으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이 아이디어가 인류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원자론이 남긴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첫째로 철학의 눈을 신화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둘째, 변하냐 안 변하냐를 두고 싸웠던 그 오랜 논쟁에 명쾌한 해답을 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2000년도 더 된 아이디어가 현대 화학과 물리학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세상의 작동 원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니까 철학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말이죠. 자, 이렇게 우주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질문은 원자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철학의 무대는 이제 우주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무엇이 선한 삶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요.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서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거인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시간이 된 겁니다.